생명의 베이직한 아주 베이직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네. 생명을 지켜주는 단 한 톨도 우리 몸에서 기여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인 비타민C 복용의 그 형태로 제가 권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타민C를 섭취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 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하루에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복용을 해야 되나요? 적정 복용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주 권위 있는 그 보건기관들 세계적인 뭐 WHO를 포함해서 뭐 미국의 뭐 오센국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도 거기 따라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다큐멘트 리튼 다큐멘트 지금 적혀 있는 거는 60 내지 100mg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753년에 제임스 린드가 보고한 네. 배를 타고 가다가 젊은 병사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몬 하나하고 오렌지 하나를 먹였더니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리포트를 낸 공식 리포트. 네. 인류 최초의 생체 실험, 임상 실험 결과예요. 그게 오렌지 하나에 레몬 하나에 얼마가 들어있느냐? 60 내지 100mg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1912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타민의 적정량을 정하는 회의를 하는데 비타민C는 자료가 없는 거야. 그 뒤져보니까 제임스 린드가 보고한 리포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보니까 그건 실험을 통한 거니까 그래도 쓸 수 있는 자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상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임스 린드가 한 실험에 오렌지 하나하고 레몬 하나. 그래서 통계를 이게 조사한 저기를 보니까 오렌지 하나하고 레몬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을 보니까 60 내지 100mg이야. 아. 그래서 정해진 거예요. 1912년에. 그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 생존에 필요한 딱 그만큼인데. 그렇죠.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게 하는 농도지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게 하는 농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유, 비타민C의 효능은 제가 사실은 저는 하도 비타민C가 근거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평생을 실험을 했어요. 아, 어떤 실험이요? 그 근거를 만드는 실험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논문을 거의 제일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위 출판사인 스프링거라는 출판사에서 지금 과학서적 출판사로서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예요. 네. 2013년에 제의를 받았어요. 보니까 네가 정말 비타민C에 대해서 내 논문을 다 찾은 거예요. 이게 좀 쉬워요. 비타민C 딱 치면은 비타민C에 대한 논문이 그냥 수천 편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서울의대의 이왕재라는 인간이 제일 많이 뜨는 거야. 네. 뭐 한 명씩 뭐 이렇게 듬성듬성 쓰는데 집중적으로 뜨는 뭐 거의 100표 가까운 게 뜨는 인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스프링거에서 그 다 솔팅을 해서 보니까 그리고 이왕재라는 이 인간은 보니까 비타민C가 온 몸에 작용하는 효능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거의 모든 실험을 한 거야. 네. 그러면 책을 쓸 수가 있죠. 어떤 폐에 대해서, 뭐, 뇌에 대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휴먼 헬스 앤 디지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친구는 이 친구라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저한테 제의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책을 써가지고 2019년에 비타민C in Human Health and Disease라는 그런 영문 서적을 낸 거예요. 네. 그거는요, 단독 저자로 깨알 같은 글씨를 200페이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라는 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구상에 저만큼만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 그 다음에 효능에 대한 지식, 이 나만큼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가 있어요. 네. 왜? 아직도 그런 책은 안 나오고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 이후에도 그 이상의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평생을 연구하셨고 또 여기에 그럼요. 몰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근거 없다는 소리 하는 분들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어디서 그냥 그 논문, 근거도 별로 안 되는 논문, 되지도 않는 논문, 전혀, 진짜 이 실제, 이 도움도 안 되는 논문들 들고 와서 가지고 뭐,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뭐 근거가 없다고 지금도 떠드는 인간이 있어요. 네. 불행해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원장님은 하루에 어느 정도씩 드시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적정량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네. 적정량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서서.
비타민C를 동물들이 지금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동물들이 하루에 얼마를 만드는가를 체중을 고려해서 조사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비타민C는요, 머리를 좋게 해주는 물질이 아니에요. 생명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죠. 동맥경화는 사람 생명을 그러니까 아니, 혈관질환은 동맥경화뿐 아니라 그렇지, 여러 가지. 뇌혈병이 발견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은 죽게 했기 때 발견됐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생명의 베이직한, 아주 베이직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네. 생명을 지켜주는, 무슨 우리 사고를 막 그냥 다양한 사고를 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나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비타민C가 이 생명체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같다는 거예요. 네.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적정량이 체중 1kg당 거의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죠. 체중에 따라. 비타민C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작용하는 물질이라면 개가 왜 하루에 사람 체중을 했을 때 왜 개가 하루에 왜 6천, 8천을 만들까? 고양이는 왜 10,000을 만들까? 놀랍게도 동물들이 하루에 만드는 양을 사람의 체중으로 환산해서 했더니 제일 적게 만드는 놈들이 하루에 6,000ml 근처예요. 네. 그리고 어떤 놈은 10,000몇천 ml, 딱 말하자면 이만한 알약 막 10매달 정도를 평온한 상태에서 만들어요. 걔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운동을 시키면 훨씬 많은 양을 만들어요. 네. 그게 훨씬 많은 양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C의 안전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예. 뭐 많은 위험하지 사람들이 않다. 뭐 비타민C 하나를 먹으면서 뭐 부작용 어쩌고 그런 얘기할 자격도 없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동물들이 만드는 양을 딱 생명체니까 같은 생명체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드는 놈들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를 만드는가를 해봤더니 최소 6,000ml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최소한 6,000을 먹자. 6천.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네. 그놈들이 하루 종일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왕창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루 종일 필요한 거에 따라서 만드니까 우리도 그래서 실제 뭘 했냐면 비타민C를 딱 복용시키면서 아시잖아요. 비타민C도 말하자면 약이잖아요. 네네. 복용량을 정해야 되잖아. 복용 그렇죠. 방법을. 복용 방법을 정하는 혈중 농도예요. 어떤 약이든지 그래요. 뭐 아스피린, 타이레놀 다 제약회사에서 그건 하루에 한 번, 그러면 24시간 동안 유지된다는 소리예요, 농도가. 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야. 12시간 유지되면 하루에 2번. 6시간 유지가 되면 하루에 4번.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를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6시간 주기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고 나서 3시간이 되면 혈중의 피크가 되고 3시간이 지나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 안에 제일 좋은 거는 3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3시간 간격. 그러면 24시간, 3시간 하루 8번을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먹어요? 아무도 안 먹어요. 그치, 좀 실천을 못 해요. 번거롭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절충을 한 거예요. 그러면 6시간 간격으로 먹게 하자. 근데 우리가 한 7, 8시간 자잖아요. 네네. 눈 뜨고 있는 게 18시간 아니야. 그러면 3번 먹으면 되겠다. 4번이 아니고. 식사?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정확히 6시간 간격은 아니지만 식사야. 제일 좋은 게. 그리고 식사랑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보완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음식이 이 위장에서 이 소화가 물리적 소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서 막 잘게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죽을 만드는 작용이 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장은 근육이 3겹으로 돼 있어요. 다른 소화관은 2겹으로 돼 있는데 위장만 3겹으로 돼 있어. 그래서 동시에 딱 수축을 하면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주어 짜지는 형식이에요. 네. 3겹이 동시에 이렇게 결이 다르기 때문에 수축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네. 그 안에 있는 잘게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음식 속에서 발암 물질이 생겨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때 비타민C를 만일에 충분한 양을 거기다 섞어주면 발암 물질이 확 줄어든다는 사실이 실험으로도 나오고 다 알려진 얘기예요. 나이트로삼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식사 때 먹어야 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식후 30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식사 중간에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 그래요? 식사 중간에 먹어서 음식이 막 섞일 때 비타민C 거기 쫙 녹게끔. 그렇게 하면 음식들이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 생성이 최소화가 돼요. 네. 그래서 비타민C를 사실 그게 산이기 때문에 또 산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먹어야 돼요. 네. 빈속에 먹으면 한국 사람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위염이 없는 사람이 그렇죠. 없어요. 위염이 있는 사람이 빈속에 비타민C를 먹으면 속 쓰려서 못 먹습니다. 속 쓰리면 한번 체험하죠? 안 먹어요. 절대 안 그렇죠. 먹어요. 이거 안 먹죠. 그러니까 속 쓰림 체험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꼭 식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저 호기가 떼어진 다음에 비타민C 6,000인데 2,000씩 세 번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걸 2,000씩 세 번 먹는데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1,000씩 시작해도 돼요. 이제 평생 먹어야 될 거니까 저처럼. 전 40년 먹었잖아요. 아, 그렇죠. 응? 평생 먹어야 될 거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2,000 먹었더니 속이 불편하고 난 좀 속이 쓰리다 그러면 1,000을 먹으면 돼요. 네. 내가 보니까 1,000을 먹으면 거의 다 해결되는데 그래도 뭐 찡얼찡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1000ml짜리를 반으로 쪼개서 500ml만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한 달쯤 먹죠? 그런 다음에 하나를 싹 먹으면 속 안 쓰려요. 왜냐면 나이트로사민이 500ml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네. 나이트로사민은 위장벽을 공격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수십 년 지나면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이 안 생겨봐. 우리 몸은 공격하는 요인이 없어지면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네.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낫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저절로 낫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럼 위장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신 분들 댓글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박사님 말씀 듣고 너무 몸도 좋아지고 너무 좋아졌는데 제일 좋아진 건요. 밥 먹고 돌아서기만 하면 배고픈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위장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게 위장이 좋아지는 거군요. 위장이 나쁜 사람이 소화 안 밥 되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거 보셨어요? 위장 나쁜 사람은 하루 종일 배 안 고파요. 소화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 말씀대로라면 일단 가장 정복 방식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그냥 2,000ml씩 2,000씩 내가 하는 말 중에 최소한이라는 말을 최소한. 써먹어야 돼요. 최소한. 6,000이 딱 정량은 아니다. 그러니까 6,000으로 2,000씩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최소라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최소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2,000이 소위 말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최소라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먹어도 속이 불편한 사람은 시작할 때만 조금 줄여서 시작하려는 거예요. 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속이 쓰였던 분이 두 알씩 먹어도 괜찮아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나는 이제 비타민C가 내 건강을 위해서 드디어 기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량은 2,000. 아유, 제가 지금 수십 년을 얘기해서 지금 이거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은 시대착오적인 분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왜냐면 또 이게 좋다고 하면은 또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더 좋을까봐. 이게 좀 그래도 리밋이 있지 않나요? 한계가? 어느 정도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 리밋은 없지만 돈이 들잖아요. 많이 먹으면. 네.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저를 생각을 하면 저는요, 진짜, 저는 40년 됐잖아요. 네네. 맨 처음에 2,000을 한 10년쯤 먹었어요. 아, 네. 저는 오래됐으니까. 근데 지금 시작하신 분들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좀 땡겨도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2,000 가지고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3,000을 올렸지. 그래서 한 10여 년, 난 40년 됐으니까. 네네. 그렇게 한 20년 하다가 이제 한 20년 전부터는 4,000씩을 시작을 한 지 오래됐죠. 그러시군요. 4,000씩. 근데 이제는 자기 전에도 4,000을 먹어요. 그래서 위가 기본적으로, 저는 받쳐주시니까. 빈속에 먹어도 저는 지금 그렇게 오래 먹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내가 환자들 앞에서도 보여줘요. 내가 배고프잖아. 그렇죠. 그때 그냥 5알, 6알을 깜짝 놀라요. 그렇게 먹어도 되느냐고.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위장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뭐 빈속에 5알, 6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실제 보여줘야 그분들이 겁을 안 먹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냥 그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거 많은 거 아닌가 막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저는 사실은 지금은요. 그러니까 4천 이렇게 아무튼 기본으로 먹고 제가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 촬영도 사실은 그냥 하루 종일 그렇죠. 경무예요. 네, 지금 늦은 시간이죠. 네, 이건 보통 경무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휴일이 없어요. 저는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 주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배 끝나고 또 전 교회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와요. 일요일 날 저녁 때. 네.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료하러 와요. 언제 쉬어요, 나는? 그렇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정말 4천을 6번, 7번씩 먹어요. 아, 이렇게 4번은 그러면 당연히 먹는 거고 너무 몸이 힘들고 또 그렇게 되면요 목도 막 가요. 막 환자들하고 얘기 그렇죠. 너무 오래 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감기 환자도 와요. 저한테 독감 환자도 오고 코로나 환자도 아마 있을 거야. 그러면 저는 딱 알아. 아 이게 좀 뭔가가 오늘 상기도에 뭐 감염된 것 같다 하면 그때는 뭐 1시간 간격으로 그냥 몇 번을 더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너무 말끔해요. 네. 그렇게 지난 4년을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책을 내고 나서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그냥 몸이 너무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우리 시청자들이 좀 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7자잖아요 지금요. 아, 그러세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나이가 7순입니다. 저희 60대 초반으로 뵀는데. 7순이에요, 금년에. 제가 7순인데, 제가 저는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항상 걸어요. 네. 그리고 뜀박질도 합니다. 어?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그리고 이러고, 그게 저는 비타민C가 저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한 그래서- 뭐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네, 스스로. 저는 제발 좀 우리 시청자들이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돼서 그냥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몸 안에 쌓여서 결석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몸에 쌓인다는 얘기는 우리 임 대표가 잘 모르시는 얘기고 비타민 아니 나간다 그러면서 쌓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C는요 단 한 톨도 우리 몸에서 기여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20g을 먹었으면 20g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꼭 혈관으로 들어가야만 흡수돼야만 비타민C가 역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간다 해도 흡수가 안 된 놈은 결국 대변으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대변으로 나갈 때 대장에 있는 균들에서 기가 막힌 면역 증강 효과를 보여요. 거기에 있는 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안에? 우리 그렇죠.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 수보다도 10배 내지 100배가 많은 균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네. 그 균들을 크게 말하면 부패균하고 유익한 균을 나누는데 발효균, 부패균을 발효균으로 바꿔주는 기가 막힌 역할이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C가 그 역할을 해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비타민C를 1000ml 먹는 분하고 4000ml 먹는 분은 건강이 대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드셔도 몸이 불편하지 않다는 건 또 그만큼 잘 적응이 된 분이니까 더 그만큼 적응이 아니라 기가 막힌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 거다. 왜 적응을 해요? 비타민C는 왜 적응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다. 독소입니까? 적응하게? 적응이 아니고 효능이다. 우리가 좋은 효능을 못 보다가 많이 들어가니까 효능이 나타나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그냥 흡수 안 되고 한 톨도 빠져나가지 않아요. 네. 대장에 가서 마치 그분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 비타민C들이 대장에 가서 대장균을 바꿔서 내 대장의 건강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우리 장모님 90이나 된 장모님 대장에 용종 하나 없어요. 그래요? 네. 저도 우리 집사람도 용종을 떼내질 않았어요. 그렇군요. 아시겠어요? 그게 물론 그게 무슨 과학적인 얘기냐? 맞아요. 과학적인 얘기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이 먹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처럼 비타민C를 많이 먹은 사람이 없어요. 40년을 이렇게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매 끼마다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장인도 이렇게 굉장히 성실해요. 네. 한 끼도 안 빠뜨려요, 진짜.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를 몸에 느끼시니까 그러니까 더 그러시겠죠. 저는 과학자로서 그걸 느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C도 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타입들이 있고
그 정제가 있고 그다음에 분말이 있고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분말이 더 좋다기도 하고. 비타민 C 그 자체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영국이라고 그러고 중국 두 나라밖에 만들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온 제품은 결국은 영국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해온 비타민 C를 가지고 가루로 만드느냐, 정제로 만드느냐, 드링크로 만드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 시청자들이 아셔야 네네.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거는 가루를 먹는 거예요. 가루. 제일 좋은 것은요. 제일 좋은 거는 가루를 먹는 건데, 가루가 너무 쉬워요. 그건 요령을 터득하셔야 돼. 예를 들면, 뭐 물을 가득 한 모금 넣고, 담고. 그리고 그 가루를 맛이 느껴지지 않게 빨리 녹인 다음에 꿀떡 삼키셔야 돼요. 저는 시걸 못 먹어요. 근데 요즘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아주 능수능란하게 먹는데 아무 문제 없어. 지금은 그래서 가루를 먹어요. 입안에서 다 녹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녹이면 그냥 안 삼키면 된다니까. 되죠. 들어가면서 다 녹는 녹이면은 거. 쉬어서 못 그쵸? 먹으니까요. 네. 근데 정제는 그냥 꿀떡 잘 안 녹으니까 입에서 정제는 그건 신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정제를 물에 넣고 물하고 꿀떡 삼키면 되는데 또 정제를 못 삼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g짜리 이만한 알약을 나는 이거 뭐 10알도 삼키겠는데 왜 꼭 하나를 못 삼키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많은데 못 삼켜. 네. 저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세상에. 전 진짜 10알을 한 번에 삼킨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를 뭐 이거 안 넘어간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루를 드시는 수밖에 가루.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드링크는 이제 이렇게 새벽에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아주 제한적으로 저는 권하고 드링크를 평상시에 비타민 C 복용하는 걸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거기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건 진짜 뭐 달짝지근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딴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드링크를 일반적인 비타민 C 복용의 그 형태로 제가 권할 수는 없고 특별히 내가 이제 뭐 등산을 바로 한다든지 뭐 뛰는 운동할 때 비타민 C 필요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네. 그때는 그 마시는 거로 하면은 액체 보충도 되고 수분 보충도 되고 그 안에 비타민 C가 있으니까 비타민 C가 또 빨리 흡수되거든요. 드링크 상태로 된 거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드링크를 제한적으로 먹지만 항상 일상적으로 드링크를 먹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죠.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타민 C가 너무나 흔해가지고 흘려들었던 그리고 이거 특별히 궁금해하지도 않았었는데 이게 정말 모르던 내용이 너무 많죠? 네, 대단한 성분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인체 건강에 상당히 큰 효능을 가져다주는 그런 영양소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자주 이거 잘 섭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비타민 박사님이시죠? 이왕재 원장님 오늘 이렇게 뵙고 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들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좀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흘리면서 사는 거 아닌가. 예, 뭔가 이런 소중한 정보들은 좀 더 팩트 체크 혹은 좀 더 공부를 해서 좋다고 하면 뭐 자꾸 비싸고 막 희귀한 곳에서 찾는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귀한 보약이라고 저는 별명을 비타민 C를 그렇게 저는 말씀대로라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싼 보약일 것 같은데요. 귀한 보약. 네. 그러나 모르시는 효능은 거예요. 귀하고. 특히나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멸시를 합니다. 비타민 C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왕재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